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여성들. 살려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와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녀들이 사고 팔리고 있다. 현대판 노예처럼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 화상 채팅 밤새하고 새벽에 조금 붙이거나 잠도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데. 그죠?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탈북 여성들. 다시 가겠다니까 협박을 해요. 나보고 잡혀간다고요. 옷 입어, 옷. 그녀들의 구출 작전이 펼쳐지는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한 탈북자 구출단체. 이 단체를 만든 김성은 목사. 그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돕고 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탈북자들, 탈출해 있는 탈북자들에게 보낼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그들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우리 그 회원들이 양말이며 겨울 내복이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내와서. 그는 2000년 중국 선교 활동 중 우연히 굶어 죽은 탈북자 시체를 발견한 후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은 우리 탈북 단체들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 10만에서 많게는 30만까지 아직 중국에서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탈북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여성들이 대부분 중국 내 농촌이라든지 또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그들이 성적 착취와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란 구호를 제시하며 배급을 중단했던 북한. 수십 년 동안 국가 배급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먹고 살기 위해 대거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대체 탈북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자세한 정황을 들어봤는데, 내가 탈출할 때는 제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국으로 가면 돈 벌 수 있다. 농작물은 다 협동농장 소유 재산이고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하나라도 다치기만 하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붙잡히면 완전히 사람 완전히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건 병식 만들고 남자들은 아예 죽여요. 그래서 다 완전 시체를 만들어 그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훔쳐먹기도 진짜 도둑질해 먹는 것도 전투거든요. 무 하나 뽑아 먹자도 힘들고 배추 하나 뽑아 먹자도 힘들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시체를 그저 막 발로 툭툭 차는 정도 됐어요. 엄청 그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가만 앉아서 하는가 하고 홀 밀어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죽은 것도 많이 봐서 감각도 없어. 처음에는 무섭고 부들부들 막 몸이 으스스하였거든요. 자꾸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감각이 못해지던데. 그리고 그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고통에서 넘어오면 뭐 어디로 팔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려가기도 하고 정말 무슨 뭐 채팅방에도 가기도 하고 빌란빌란 거 다 많아요. 근데 대부분 팔려가는 사람들 많죠. 친척이 없고 내같이 이런 사람들은 나도 또 무서우니까 내가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는 거 다 알고 목숨은 내놓는 길이잖아요. 가다가 또 붙잡힐지 어떤 놈이 날 또 팔아먹을지 뭐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가. 그래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조선족들한테 팔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매 맞으며 살든 뭐 어찌든 간에 괜찮은 건데,
한족 동네 그런데 한족 집에 이렇게 팔려갔다. 그 집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여럿이 되잖아요. 그럼 다 장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들 속에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한테 성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놀이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편 탈북자 구출단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중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는 것.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말로만 듣던 그 화상 채팅으로 팔려간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됐어요. 얼마나 다급했던 것일까. 그녀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편지와 동영상을 보내왔다. 중국에 데리고 와서 화상 채팅이라고 어떤 방 안에 가다 놓고 그 아이들이 화상 채팅을 하게 하고 때로는 성매매를 시키고 그 젊은 여자들의 모든 삶과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이용하듯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화상 채팅 일을 하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한국 사이트를 보게 된 그녀. 그러다 이 단체의 기사를 보게 됐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조 요청을 해온 것이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인권을 유린당해도 북송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수용소 간다. 이런 그런 맹점을 그러니까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많은 그 우리 북한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집단으로 가둬놓고 성매매 시키고 꼭 세상에 이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는 꼭 구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심양으로 출발했다. 먼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출요원을 만나본 제작진. 거기 가서 환경 보면 우리 먼저 알아보고 행방이라는 거, 군대들이랑 어떻게 서 있는가, 어디 우리 원래 어디 검사했고 이런 거랑 아까나 계속 검사 있는가 쉬는가 정말 먼저 살펴봐야 된다. 제작진은 심양에서 연길까지 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탈북과 관련된 단속이 심해져 되도록 중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닌다고 한다. 한국 분들은 북한이 어쩌고 얘기를만 들었잖아요. 얘기를 듣는 거하고 진짜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북한가 보면 있잖아. 느끼는데 정말 내가 불쌍하고 말을 표현하기 바쁘게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중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일을 하는 게가 뭐 사는 데서 잘 사는데 빨리 가라. 그래서 거기 인프레도 없어지면 통일이 안 되나 나겠지. 다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불쌍해.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만은 다 좋으려고 말이고 중국 법을 위반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연길시. 따라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단체에 구출 요청을 해온 화상 채팅녀의 행방도 연길로 밝혀졌다. 이미 현지 구출 요원들이 그녀의 행방을 파악해둔 상황. 위장 진입을 시도했던 여성 구출 요원이 다행히 화상 채팅방 안에 탈북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 나는 저 아들은 여기서 안전된 생활도 하고 이 생리적 욕구를 어디가 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강간 할 수는 없고 이 사회주의가 그래갖고나 중국 놈들이 그저 끔뻑하면 끔뻑 당하지 무슨 죄가 있어. 채팅방 안의 여성들과 웬만큼 친분을 쌓은 여성 요원.
다시 한번 채팅방에 갇혀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탈출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시간 합니다. 지금 이런 시간? 이제 전화 오기로 다 나가야 된다. 여기는 거? 응. 알바 받는 거? 그치, 알바도 지금 더 한단 말이야. 더 빨리 일어나. 내년 느낌대로 안 들어갔지? 물이 있답니다. 가는데. 두 명의 여자들이 좁은 방에 갇혀 남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다. 모두 탈북 여성들. 브로커에 의해 팔려와 강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화상 채팅하는 남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아두기 위해 남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 나를 물어봐서 몰라서. 얼마나 나가? 영포까지 이렇게 이래가지고.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버린 탈북 여성들.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외부와 연락도 취할 수 없는 상황. 몇 살이래? 9살이잖아. 그 저녁에 몇 시부터 일하는 시간? 저녁에 9시부터. 그 지금부터는 일하는 시간 아니야? 오늘도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 중 누워있는 이가 바로 구조 요청을 해왔던 여성. 며칠 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채팅하자면 아기 있으면 엄청 힘들다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병원에 따라가서 아기 지어버렸거든. 배 아픈 데가 많이 나니 이제 치료를 들어가니. 중절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채팅 일을 해야만 했다.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너무도 고독스러운 생활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바깥 세상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요. 화상 채팅 밤새하고 새벽에 조금은 붙이거나 그저 꿈속에서 편한 흡단하고 흠모를 찾고 잠도 별로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데 막 피곤이 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니 잘 생각해봐라, 응? 오겠다는 거, 응? 잘 생각해봐라, 니 몸조리 잘하고, 응? 그 몸조리 잘해야지 이게 몸조리 잘못하면 그다음에 일생 동안 변신. 강제 낙태까지 시키는 중국인 업주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하지만 당장 여성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다. 거기 가서 또 돈 있잖아. 돈 얼마 주면 내보내요. 그래도 다시 다 하나고. 근데 그래 그때 또 가르쳐 붙는단 말이야. 한 번 그래. 내놓고 중국 달아 나와서 붙잡힌 거는 어마잖아. 돈만 내면 내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 될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중국의 유흥가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접대부나 율락녀로 전락되기도 한다. 특히 연길의 노래방 일대에서는 조선족이나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할 여성으로 탈북 여성들을 선호한다는데 제작진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손님으로 위장해 한 노래방을 찾았다. 그 번호 통화에서 몇 명 있는데? 북한 여성들을 불러달라고 하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들어왔다. 동행한 현지인에 의하면 이곳에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라고 한다. 대부분 한국 돈 200~300만 원에 팔려와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팔려오는 것일까? 제작진은 수차례의 접선 끝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탈북 여성과 탈북자들 브로커로 일했던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원래 노래방에서 한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2년 되는. 그때는 어떻게 오시게 돼요? 얼마 있다가 소리 정말 살기 힘들면 나와. 이렇게 왔지. 정말 이렇게 와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아직 세상 물정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뭐 팔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 팔려온 거예요. 탈북자들을 데려와 파는 일을 했던 일명 브로커. 그는 은밀히 거래되는 탈북 여성의 실태를 털어놨다.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이제 팔 수도 없고 뭐 일도 못 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면 선한 사람 선하다는 말 독한 사람은 엄청나게 독해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생사람 잡아가지고 그 심장 판단 그 올려서 죽여가지고 심장도 팔고 이런 쪽이에요. 그렇게 독해요 또.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연배 쪽에는 좀 적고 그러나 좀 혹한 있고 잘못 걸려도 전부 그런 조직에 잘못 걸려도 뭐 그러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이제 첫 계단에는 딱 장가가는 데다 팔거든. 이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주문하거든. 여자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 준다. 그렇거든데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그래서 기대었나 봐. 에이 중국 가면 어떻게 어찌고 이러고 또 우연하게 아이를 또 가기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낸다 서울도 제절로 또 찾아가는 배달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탈북 여성들이 가장 많이 팔려가는 곳은 바로 농촌. 결혼도 못한 나이 많은 한족들이 북한 여자를 주문한다는 것이다. 예를 말하면 이 사람은 고향 같은데 전부 장가가는 못 간 사람인데 파는 그 서에 있단 말이야. 그런 선에 걸려도 뭐 의식 섞어잖아. 저건 뭐 남편이 장만하나 뭐 병신 만나나 그런 고생 안 한다. 근데 입으로 보면 전부 이래 뭐저몸 파는데 거래 빨고 아마 빨고 이거는 또 그런 사다 한다고 전부 그런 데 팔잖아. 그러면 이거는 강박이란 말이야. 몸도 팔아야 되고 뭐 어찌 이래. 근데 입으로 보면 또 인체 기관하면 전부 파는 데 걸려들었다고 거기 또 거기 팔려놨거든. 그러니까 이 운명에 따라서 자기 운명에 따라 어떤 브로커로 만나는 거에 따라 어떤 선을 잡는가에 따라서 다행히 이 여성은 자신의 몸값을 업주에게 지불하고 노래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녀는 지금 갈 곳이 없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는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딱 그 한 가지 점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이 서럽고 그런 점이 있길래 그 북쪽을 가고 싶어요. 중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 붙잡히면 바로 북송을 당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죽고 싶을 만큼 처참했던 굶주림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탈북자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을 시도했고 99년 탈북 사태는 정점을 찍었다. 며칠 후 구출단체 여성 탈출위원이 농촌에 갇혀 사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을 만나러 갔다. 사실 이 여성 또한 중국에 팔려갔다 구출돼 한국으로 탈출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근데? 안경북도 청진이요. 거기서 오셨어요? 네. 근데 오실 때 그 농촌으로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다 팔려간 거죠. 다 팔려갔어요. 인신매매꾼 있잖아요. 네네.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왔거든요. 자유의 몸이 된 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팔려왔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에 가실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 다 가고 싶죠. 뭐 그 한국 가면 국적이라고 주고 다 가고 싶은데 잡힐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혹시 그 계신 곳에
그 비슷한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많아요 아직. 아직 많이? 네, 아직도 한 400명 돼. 중국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과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여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 심각해 급기야 장가를 못 간 한족들이 북한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여기야? 분명 집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감금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다. 왜 문은 거는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모르게 다 해야 되는 거지. 다행히 남편은 도시로 볼일을 보러 간 상황. 집안엔 아이와 엄마 둘뿐이었다. 8년 전 북한을 탈출한 그녀는 브로커에 의해 한족과 강제 결혼을 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8년이 됐지만 이웃들은 그녀의 존재 사실을 잘 모른다. 집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 가면 좋대요.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대요. 그래 그렇게 해서 왔는데 18살 때 나를 팔아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날 보고 아가씨질을 해라요. 그래 나는 그런 건 못한다고요. 나 그런 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에 속아 브로커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늙은 한족 남성의 집이었다. 이 사람이 몇 살인가 물어봤어요. 툭 보니까 나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한국말로 말하면 아저씨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가겠다니까 협박을 해요. 날 보고 가겠으면 잡혀간다고요. 쟤네 이렇게 돈을 못 보내준대요. 그걸 보내주시면 돈을 내라요. 난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지금 이 집에 남아야만 했다.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부부로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일종의 현대판 노예였다. 이게 와서 후회되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게 후회되고 남편하고 사는 게 좀 후회됐어요. 그 사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제 가성밖에 몰라요.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게 진짜 좀 무서워요. 내 자체가 무서워요. 살찌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못 받아봤어요. 다행히 아이가 생기면서 그녀에 대한 감시는 조금 느슨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지옥과도 같은 삶 속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아들이었다. (2년) 전에 남편하고 사는 게 지내고래서 한번 어디 먼저로 달아놨댔어요. 달아놨는데 그때는 알을 두고 갔댔어요. 아들을 두고 가는데 생각이 나요. 막 잠의 소리에 귀에서 들리는 게 울음소리밖에 안 나요. 막 엄마 찾아요. 그래서 그 달아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 보기 싶어서 그래 다시 왔어요. 지금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 살아있는 지옥을 탈출하려고 한다. 다행히 남편은 오늘 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마을을 빠져나가기 전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본다. 8년 동안 옥수수죽만 먹고 살았다. 다른 가족들이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울 때 그녀는 집안 구석에서 옥수수죽만 먹어야 했다. 여기는 내 자유대로 못해요. 여기서는. 가장 큰 건 자유 때문에? 네, 자유예요. 내 자유대로 못해요. 여기서는 어제 어떻다가 딱 잡혀도 굴에 딱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기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마을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 두 나라 있는데 내 가는데 나갔을까나 싫으나라고 내 절로도 내 붙잡힐까봐 그런데 못하잖아요. 내 갖고 대를 땡기는데 그러니까 나 시름 넣고
마을 인근에서 공안의 검문이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그녀. 지옥 같은 생활을 며칠 더 견뎌야만 한다. 현지인인 탈출 요원들도 공안이 두렵기는 마찬가지. 만약 탈출 여성을 탈출시키다 적발되면 그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구출 작전은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어도 실행할 수 없다. 한편 그 시각 한국의 탈북자 구출단체에서도 본격적인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쪽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는 포주라고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을 협상을 해서 그 중에 몇 분이라도 그들을 사서 저희들 이제 탈출시키려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길에서 그 친구들을 모처럼 우리 안가로 탈출을 시킨 다음에 이쪽 그 심양을 거쳐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쭉 이들을 탈출시켜서 이번 탈출은 연길에서 심양을 거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중 한 곳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정말 기도하면서 단 한 번의 검문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길을 저희들 탈출을 감행할 겁니다. 중국 연길시. 오늘은 화상 채팅방에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업주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돈도 되고 나도 여기서 법적인 뭐 신변 위험도 받으면 이래야 되는지 어떤 때는 이게 필요 있는 길까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불쌍하긴 불쌍한 임들이고 그렇죠. 정말 업주와 몸값을 흥정하는 구출요원. 업주는 이들의 정체를 모른다. 그저 같은 업종 종사자라고 알고 있다. 다행히 흥정이 잘 성사됐다. 나는 한개 목적이거든. 내 가방도 같이 자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쫄딱 벗고 누워있는데 무슨 옷을 다 입었다고 무슨 쫄딱 벗고 누워있고 지금 그래 나도 있잖아. 막 죽겠어. 할일 있으시면 가서 데리고 내려오고 바로 데리고 내려오고 근데 아는 애들은 2명 다 데리고 와야 돼요. 한나도 내가 가서 데리고 내려오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3명은 가지 않겠다고 한 것. 이자가니까 말했어요. 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아라. 내 돈 팔도 무슨 일이 때문에 100불짜리 내 세무는 책임진다고 너네는 꼭 한국 내보낸다고. 그러지 말라. 처음 구출 요청을 해온 여성만이 이들을 따라가겠다고 했다. 혹시 업주의 마음이 변할까봐 빨리 몸만 빠져나가기로 했다. 또 지체하다가 구출요원들의 정체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한 달여 만에 본 햇빛, 그만 어지러움이 밀려온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했던 그녀. 하지만 이곳에서 배고픔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안전을 위해 차 2대로 나뉘어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쵸? 아버지도 사망되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솔직히 여기 나와서 부모를 좀 도와주자고요. 아무리 고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떳떳한 일을 하고 싶었다.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해요? 한국 시간 1시부터 채팅이 들어가 4시까지만 일본이고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또 채팅 들어가서 아침 계속 5시, 6시, 7시까지 하는 때문에 그래서 남친들이 시키는 대로 위를 보자고 벗으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보다는 벗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그녀에겐 수십 년처럼 느껴진 너무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드디어 연길이 마련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 지금 저를 한돈 500만 주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 집주인이 내놓지 않아가지고 네. 3명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애가 3명 더 있어요. 집이랑 같이 안 가야 돼. 근데 돈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그 집에서 그렇게 다 한 번에 내놓지 않거든요. 네. 한 명 하면 북한에서 또 오면 바꿔주고 그 집도 그게 돈벌이니까. 탈북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기 전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 안전가옥. 탈출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 모이고 정해진 탈출 날짜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준비 품이 전성분에 가서 이제 이 언니들이랑 싸운다. 네 몸을 준비해달라 말해라 빨리. 팬티 무슨 이거 뭐 스프링 너네 세면 동그라미 안에 좀 싸다가 너네 알아서 해라. 너 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해 무슨 알아보겠어 말해 소리. 야 아무것도 못 가서 빈만 영어 하나도 말해 소리 그래도 순식간에 화상 채팅방을 빠져나온 영은이 아직 어리둥절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놓여진 현실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 안 보내겠다는 거 싸움 무슨 말 됐구나. 나도 용문도 없이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없이 그러라 했어. 나한테 안색이 좋지 않아서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더라고. 여기 어디서 난 나왔다 또 채팅하면 그 집에 따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문의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은 말 전해서 얼뜻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구출 메일을 보냈었다. 설마 진짜 그곳에서 벗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방에 4명씩, 8명씩, 어떨 때는 10명씩 채팅했는데 도망가면 너무도 걷어쓰려니까 도망가면 삼촌들을 줄라가고 그 즉시 가서를 몽땅 잡아 그 다음에는 아야 죽인다는 거. 자기네가 야들을 믿어주는데 믿음에 보답 안 하고 도망가고 한 건 저리 자기네가 그런다고 소리 그렇게 말하고 변태수라고 하시고. 돈 실제로 돈 받아서 손에 쥔 적 있어요?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돈은 받지도 못한 채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았다. 우리 동생 무슨 생각해요? 집 생각. 응? 집 생각. 집에 누구 있어요? 엄마, 동생, 여동생. 여동생? 아주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오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엄마 몰래, 동생 몰래, 형제가 사형제인데 언니들도 다 모르게 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애는 앓고 늙은막이 남아나 아빠 없이 불쌍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그게 자식이 하더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고독스럽게 하루 종일 앉으면 아침부터 하루 일과란 게 하루 그저 2시간 정도 잠을 조금 자고 와서 그저 다 쎄고 또 이거 화상 채팅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효도인 것일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었다. 노래를 부르고파도 부를 수가 없었고 나오고파도 올 수가 없었고 웃고 떠들고 이러고도 전혀 자유롭게 그 어머니 생각날 때 아까 부르시던 노래 있으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시절하니 딸이 애를 태울 때 몰라 내 나이 오니 눈물을 흘린 줄
나라나 다종이 발베개 배워주시며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안정가옥에는 이미 구출돼 온 탈북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매다. 함께 북한을 탈출해 같은 농촌에 팔려갔었다. 밤에 늦게 자니까 아침 8시쯤 일어나요. 언니는 어린 딸과 함께 탈출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단 좀 많이 좀 낫네요. 그래요? 네. 이게 오실 때 좀 힘드셨겠어요. 우리 뭐 이거 뭐 신분 없이 이렇게 사니까 혹시나 해서 또 그때 처음에야 뭐 잡혀가면 뭘 부모한테 가는데 뭐 무서운 거 없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자식이 생기고 하니까 그때 무섭더라고요. 이거 신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이럴 땐 자식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생활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중국에요. 중국에 와서 이제 농촌에 한 5년 있었거든요. 뭐 다른 농사일 하고 뭐 이런 생각한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아이 낳았으니까 아이 보고 집 거두고 이거 가정부로서 이런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가정부처럼 생활하셨어요?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사는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 코에 동그라미하고 콩이에요. 콩국수. 이제 엄마 같이 가게 되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을래? 아침에 잘라니까. 김행주 동생 동산에서 단져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자식을 위해 엄마는 강해졌다. 우리 아이 보실 때 어떠세요? 막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이렇게. 네. 결혼 안 하셨어요? 어디서요? 저 북한에서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요. 네. 했어요? 아, 하셨는데 아이는 없으시네요? 아이 있어요. 집에 5살짜리 놔두고 왔어요. 아, 놔두고 오셨어요? 네. 동생 정혜 씨도 원래 아이와 함께 탈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출 당일 뜻밖에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다. 한쪽으로 후회도 좀 돼요. 아이들을 키는 놔두고 왔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작을 때까지 내가 나서부터 내가 혼자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아이하고 갈라져 본지. 우리 아이가 밤에 좀 잘 안 자거든요. 잠자리가 바뀌어도 잘 안 자고 아빠가 앞만 봐도 잘 안 자요. 엄마 찾아요, 그냥. 아이 때문에 탈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언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었다. 자신이 안 가면 언니도 안 가겠다고 했었다. 우리 이렇게 못 나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세월 이렇게 언제 길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 나는 거예요. 아이와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진다. 그녀는 한국 국적을 얻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다음 날 드디어 농촌에 갇혀있는 혜림 씨가 탈출하기로 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도시로 외출한 사이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어때요? 좋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여 예정보다 일찍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어 다른 요원이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다. 빨리 가야 돼야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혜림 씨가 눈물을 쏟아낸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찾으면 그래 물어보고 어떻게 알게 돼요. 그럼 알게 되면 우리 집에 해가 많이 와. 우리 집에 안전한 그 공항을 국가에서 맨날 찾아와요. 근데 좀 무섭어요. 그 사는 게.
무섭다니요? 거는 좀 일도 많이 시키고 좀 그래요. 그런 큰 죄로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을 때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그녀는 탈출을 선택했다. 관광을 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마을을 빠져나가야 한다. 차 안에서는 일체 말하면 안 돼요? 네네. 네, 여기 분들은 있잖아요. 네. 경찰한테 가서 막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일체 한국말 하면 안 돼요. 마을 입구에 그녀를 태우고 갈 택시를 준비해뒀다. 차로 1시간 거리. 차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돈다. 행여 잡히진 않을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다. 다행히 안전가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일단 이곳에서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몸을 피해 있어야 한다. 과연 이곳은 안전한 것인가? 진짜 그 지옥을 벗어난 것인가? 긴장이 풀린 그녀가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으로 좀 불안하고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아를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